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학교는 비교적 가까웠지만 혼자 사는 생활은 때때로 외롭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워있었죠.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간간히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의해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말이 아닌 대화를 흉내내는 듯한 이상한 음성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그 시간에 길가를 걷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금 두려웠지만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들려던 찰나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죠. 다음날 아침 저는 그저 피곤함이 만들어낸 환청일 거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그날 밤에도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뚜렷하게 이번엔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공포감에 질린 저는 모든 창문을 닫고 자물쇠를 확인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나란 밤중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밖을 나섰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계단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계단을 내려가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파트 단지의 작은 놀이터에서 아주 희미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낡은 핸드레자 위에 인형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버리고 간 듯한 헝겊인형이었죠. 그런데 그 인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는데도 의자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 인형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인형의 머리가 돌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체불명의 음성이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형은 마치 찾아줘서 고맙다 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얼마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저는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고 서둘러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인형은 계속해서 놀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는 그 흔들레자가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인형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그 인형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나 인형이 괴상한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는 그 인형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인형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때때로 그 괴상한 여름밤이 떠오르곤 합니다. 혹시 그 인형이 아직도 거기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일을 겪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막 입학한 지호는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았는데 시설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교정에서 멀지 않아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지호는 3층 구석방에 배정받았으며 이 방에는 그를 포함해 총 2명의 학생이 머물게 되어 있었다. 방에 들어가니 중간쯤 이미 누군가 짐을 풀고 있었다. 안녕, 나는 준호라고 해. 반가워. 자기소개를 한 이래로 준호는 매우 호감이 가는 성격이라 지호는 안심할 수 있었다. 둘은 금세 친해졌고 기숙사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해져 갔다. 지호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기숙사의 낡은 시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드는 것은 그 소리가 특정한 시간, 즉 새벽 3시경에만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지호는 그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다. 그는 벽 너머를 주의 깊게 들어봤지만 그저 고요한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곤 했다. 기숙사 친구들에게 말을 해봤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저 스트레스나 집에서의 그리움 때문일 거라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도 어느새 그 소리에 대해 달리 말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저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할 뿐이었다. 지호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곧 익숙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뒤 지호는 책을 보다 늦게 자게 되었고 3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소리 대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누워있는 방이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방 안의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문은 열려 있었으며 칙칙한 공기가 방에 맴돌았다. 그는 금세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옆 침대에서 누운 준호가 아닌 방 안의 또 다른 구석에서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잠에서 깼을 때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윽하게 들려오는 벽 긁는 소리. 다음날 아침 지호는 기분 전환을 위해 학교 주위 산책을 나갔다. 그때 우연히 기숙사 건물에 대한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래전 이 기숙사에서 실종된 학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 학생의 침실 룸넘버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방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실종자는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에게 기숙사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그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방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곧이어 그는 그 방이 왜 한동안 비어 있었는지가 궁금해졌다.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 방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풀 수 없는 의문점들이 산적해 있었다. 결국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지호는 밤중에 몰래 방을 나왔다. 기숙사 관리인을 찾아가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지만 관리인은 단지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응하면 문제없더라고. 지호는 그런 말로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벽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마침내 소리의 출처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차츰 가까워지는 소리를 따라 침대에서 내려와 벽에 손을 대었다. 갑자기 창백한 손이 그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소리는 또 멈추고 파랗고 깊은 어둠 속 침묵만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지는 초조함과 궁금함의 기숙사를 옮기게 되었지만 그날의 일은 결국 명확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이따금씩 그때의 방황과 소리에 대한 기억이 부활했지만 이제는 그저 희미해져 간다. 그 방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배정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벽의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는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심했기에 나는 평소보다 더 깊이 인터넷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낯선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들이 즐비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클릭했다. 이야기는 10여 년 전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렸고 밤만 되면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가 그 저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부부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마치 아이들이 뛰노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의한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다가왔다. 남편은 확인해보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뒤를 따랐다. 정원의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기 힘든 풍경을 목격했다. 어린아이들의 형체가 집 주위를 맴돌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사라져 있었다. 부부는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매일 밤 들려왔다. 부부는 도저히 그 저택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결국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저택 근처에 가지 않았고 그곳은 다시 버려진 집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저택은 점점 더 많은 소문을 낳았다. 때때로 용감한 여행자들이 그곳에 들렀다가 밤새도록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황급히 떠났다. 몇 년 뒤 이 이야기가 한 도시의 낡은 신문에 기사로 실리게 되었고 이를 본 인터넷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저택을 찾아가기를 원했으나 정작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인터넷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저 하나의 도시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이후로도 그 커뮤니티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그 밤의 기이한 웃음소리는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간혹 거울을 볼 때면 그 저택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눈동자 없는 얼굴이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서둘러 불을 킨 채 잠시 멈춰섰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깊은 밤에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저 허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만큼은 쉽게 넘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 저택을 직접 찾아갈 용기도 없었다. 어느 날 인터넷의 한 귀퉁이에서 그 커뮤니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조차도 나는 안도를 느끼며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직까지도 내 기억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